자, 이번 시간은 897번 립스키 이론이에요. 립스키 아저씨. 일선 관료 연구하는 거니까 상향적이죠. 또 상향 이론은 되게 재량 강조하잖아. 근데 조심할 거는 립스키 아저씨는 재량을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집행이 실패한다는 이론이에요. 자, 일선 관료들의 역량 강화, 재량 강조하는 것은 상향 접근 방법 맞고요. 립스키 아저씨. 립스키에 의한 일선 관료는 자율성과 재량이 있다는 거. 매우 복잡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어요. 또 인간 차원이다 보니까 자율성과 재량이 있다는 거고요. 시민과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니까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98번은요. 자, 99번입니다. 자, 일선 관료는 자원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모호하고 성과 기준도 없어요. 근데 보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으로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도전, 그다음 보수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비자발적인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 기준의 모호성, 이런 것들, 이율배반적인 목표 이런 걸 제시했지 보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89번은 틀렸습니다. 90번입니다. 일선 관료들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일을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요. 이러니까 목표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일선 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들. 이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900번은 맞았고요. 901번입니다. 또 일선 관련 업무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나 정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은 어렵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성과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킨다는 거야. 조심할 거는 업무가 단순하다, 정형하다가 아니라 업무는 매우 복잡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단순화시킨다, 정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상황하고 일선 관료의 대처 방안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았죠. 901번. 아, 틀렸구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불충분하니까. 이건 틀렸어. 뒤에 있게 틀렸네요. 901번, 2번입니다. 립스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지름길인데 이 지름길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맞게 정형적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야. 지름길을 택한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절약한다.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 불안을 피한다. 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다음에 정형화시켜버리고 고정관념 만들어가지고 902번은 맞았습니다. 3번입니다. 일선 관료는 서면 관료가 아니에요. 서면 관료는 중앙 관료고 획일적이란 말이야. 근데 일선 관료는 대면 관료야. 전부 다 인간적이에요.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문서화시키기가 어렵겠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 고객들에게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까 처리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화시키는 거야, 범주화. 어떤 상태는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여기에 고정관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정책 고객을 선별한다, 범주화시킨다, 또는 할당 배급한다. 맞는 말이다. 자, 94번입니다. 이제 범안이네요. 범안은 하향을 뭐라고 그래? 정형이라고 그러고 상향을 적응이라고 그래요. 적응. 그다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상향을 받기 때문에 정형은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적응 안에는 뭐가 있다?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형은 뭐냐면 자, 명확한 목표에 의거 틀렸죠. 모호하다는 거야. 다수 참여자들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수정한다, 구체화한다. 이건 맞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야?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건 하향이라는 거지 적응은 상향입니다. 목표 자체가 지금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뒤에 건 맞았어. 앞에 게 틀렸지. 5번입니다. 상황론 집행론에 따르면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어. 거시는 사회 문제가 정부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지방정부의 사업이 되고 실행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전 과정이야. 이런 과정이 느슨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시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또는 효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서 중앙이 만들어 내리는 과정, 전체 과정 다 보다 보니까 거시적이에요. 반면 미시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실행 관료, 일선 관료가 실행하는 국면을 보는 게 이제 미시가 돼. 그래서 거시는 행체 미기, 행정, 사회 문제가 정보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채택을 해야 되고 미시적으로 실행사업돼서 집행돼야 되고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행체미기. 그다음에 이 미시 집행안에는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달하고 제도화돼야 돼. 동전제 가지고. 그래서 행체미기 동전제로 좀 외워두십시오. 자, 905번은 맞았죠. 자, 그다음에 906번입니다. 행정이 뭐라고? 사회 문제가 정부 프로그램이 되는 게 행정이에요. 반면에 이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채택이야. 그치? 이건 틀렸어. 그다음에 이 지방정부 사업이 일선 관료가 실행 사업으로 바꾸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미시적 집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집행이 효과성 있는 게 기술적 타당성이겠죠, 이제. 그래서 다시 행정은 사회 문제가 정부 프로그램으로 정부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건 채택이다. 906번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자, 미시 집행은 어때요? 일선 관료가 지금 미시 집행하는 일선 관료는 지금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여기에 시간과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또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한 번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새로운 정책도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녹아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SOP도 새로운 정책에 맞게 개선돼야 되겠죠. 상호 적응이에요. 됐지? 그래서 범한 아저씨는 이런 새로운 정책과 이런 집행 조직의 SOP 간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범한 아저씨 적응 집행. 미시 집행이 뭐라고? 아니네, 이거는. 전방향, 후방향이네. 이 전방향, 후방향은 누가 말했다? 엘모가 말해요. 그래서 하향과 상향이 사바티어, 정형과 적응이 범한, 전방향, 후방향은, 이거는 그 전방향, 후방향은 엘모예요. 전방향이 뭐다? 하향적이야. 집행이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건 상향이 아니고 후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최고 책임자가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가는 하향 시각이 전방향이고 실무자 시각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이제 후방향이 되는 겁니다. 908번은 틀렸네요. 자, 엘모입니다. 엘모는 원래는 상향 오형이었지만 나중에 뭐로 바뀌어? 통합으로 바뀌어요. 통합이지만 만들 때는 하향으로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집행 단계에서 제일 성공하기 좋은 걸 윗사람 시각에서 만들어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수단은 어떻게 만든다? 상향적 접근 방법 수용해가지고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을 윗사람이 선택해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야, 실행이. 왜? 집행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나와요. 원래 사바티어 매지매니어는 하향 시각이었지만 이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이에요. 그치? 통합 모형일 땐 어딜 보나를 봐야 돼. 아까 엘모는 윗사람 시각이잖아. 윗사람 시각에서 아랫사람을 받아들인 거죠. 다음에는 거꾸로입니다. 아랫사람을 보는 거야. 밑에 현장을 보는 거야. 분석 단위는 상향이야. 여기다 영향을 주는 것을 하향적으로 설계해 보는 거예요. 설계해 보는 거고 집행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의제론, 결정론, 집행론, 평가론의 과정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집행되면서 수정보완, 수정보완, 또 집행, 수정보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동론 시각이라고 그래요. 또 잘못되었을 때 고쳐가다 보니까 과정론이 아니라 학습론이다. 변동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10년 그 이상이 돼요. 최소 20년은 봐야 돼요. 됐지? 이건 틀렸죠. 단기 시각이 아니라 5년, 아니 5년이 아니야. 5년, 10년 그 이상이 돼야 돼. 5년 정도 보자는 것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예요. 자,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는 맞는데
5년 시각이 아니라 5년 그 이상이 돼야 돼. 10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년 보자는 건 고전학자들이야. 윌람스키와 프레스만. 자, 정책 변화 과정과 정책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렴. 이거까지 맞았어. 단기보다 장기라고 쓰면 맞았을 텐데 5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그 이상입니다. 10년 그 이상. 요거는 어렵게 나왔네.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자, 하향이 아니라 하향을 보겠다는 것은 윗사람을 보겠다는 거야. 얘는 하향을 본 게 아니라 현장을 봤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접근법에 분석 단위 채택해가지고 단순하게 윗사람 시각이 아닌 현장을 봤고 또 현장에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도 있어요. 또 찬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한 사람도 있어.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까지 확장한 것도 맞고 찬성 연합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 연합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분석 단위의 현장을 봤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12번입니다. 지지연합 모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변화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위 시스템, 즉 공과 민간 조직이 구성되는 이 하위 체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하위 체제에는 찬성연합, 반대연합이라는 여러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12번은 맞았습니다. 자, 이런 연합들은 자기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야. 그치? 특히 신념 체계는 규범 신념, 정책 신념, 부차 신념이 있는데 특히 이런 정책 신념을 바꾸는데 크게 역할하는 게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야. 저도 생각이 바뀌었죠. 지금 IT 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게 너무 급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내 신념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네요. 국회직이 항상 앞서간다니까. 이렇게 앞서가면 뒤에 이제 국가직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강한 신념이 있는다 맞습니다. 신념이 세 가지가 있다. 규범 신념, 정책 신념. 요게 이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요. 부차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신념은 잘 안 바뀌지만 이런 기술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사바티어네요. 종전의 단계 모형이 뭐냐면 의제론, 결정론, 집행론, 평가론 끝이야. 그치? 근데 집행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집행 단계에서 다시 의제가 만들어지고 재설정되고 결정이 변하고 수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거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보다 변화라든지 학습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단기 시각이 아니라 장기 10년 그 이상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죠. 모순이잖아 지금. 단계 모형이 바로 과정론이에요. 이 한계를 극복해서 변화라든지 학습 과정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14번 틀렸고요. 15번입니다. 같은 모형이야. 지지연합 모형이나 옹호연합 모형이나 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지만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어. 외적 변수가 있는데 급진적으로 변한 변수도 있고 안정적인 변수도 있어요. 뭐 사회 구조라든지 법률 같은 건 안정적이고 사건은 급진적이겠죠. 그래서 정책 외적 환경과의 과정을 연계시켰다. 그다음에 과정론이 아니라 변동론이다. 이 말은 맞았습니다. 15번도 맞았고요. 16번입니다. 이제 학습론이야. 학습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정책학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목표 그대로 있어. 수단만 바꾸는 게 내부학습, 내생학습, 수단학습이에요. 단순하게 요 대안만 바꾸는 거야. 반면에 외생학습, 사회학습은 이 목표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요 둘의 공통점 인과 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수단만 바뀌었는지 아니면 목표도 바뀌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게 정치학습이야. 네가 아무리 인과관계를 좋게 만들더라도 호소력이 약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정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학습이야. 그래서 이런 학습도 나올 텐데 자 16번 그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갈등이 나왔죠. 갈등이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중개자가 있다는 거야. 이 중개자는 누구도 있다? 정치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관료도 있어요. 이런 중개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중개자.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중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있고,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관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서로, 조정한다는 거야. 됐지?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이네. 매틀랜드는 목표와 수단이야. 목표가 명확한지, 그치? 그다음에 수단이 분명한지, 인과성이 분명한지를 가지고 갈랐다는 겁니다. 자, 목표 모호성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목표는 명확하다는 거야. 다만, 인과관계를 놓고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럼 목표는 명확하니까 갈등만 타협하면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담합이다 매수 같은 정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치접근법이야. 모호하지도 않고 갈등도 없다면은 뭐 한다는, 그때는 관리집행 하향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목표 모호성이 낮을 때가 뭐다? 모호성이 낮을 때가 하향시각이고 높을 때는 상향시각이야. 상향시각이야. 근데 목표는 모호성은 낮는데 갈등이 높으니까 하향식이지만 정치 과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은 맞았습니다. 18번입니다. 학습 나왔네, 여기서. 하울렛과 라메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이 더 중요해. 내생적이라는 건 내부 학습이야. 단순하게 뭐만 바꾼다? 수단 자체만 바꾸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 그 자체, 목표 그 자체에 대한 의무는 내생이 아니라 외생이 돼야 되고 사회학습이 돼야 돼요. 이건 틀렸죠. 내생이 아니라 외생이 돼야 됩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학습의 학자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버클랜드든 하울렛 라메시든 외생학습은 사회학습이야. 단순한 내부의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표라든지 문제 그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버클랜드의 사회학습이 외생학습, 그다음에 버클랜드의 수단학습이 내생학습이 돼요. 이거는 사회학습이니까 외생학습이니까 맞았네, 이거는요. 그다음에 설계 조심해야 돼. 설계는 목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설계하는 거야. 됐지? 목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걸 설계라고 그래요. 개념 물어봤으니까 개념 잡아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통합 모형하고 아까 봤듯이 이제 상향시각의 학습 누구지? 립스키. 그다음에 범한 상향시각이었고 통합 모형의 학자들 엘모의 후방향 전방향 이런 것도 있었고 통합 모형으로, 그 다음에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그다음 매틀랜드 모형까지, 여기다가 이제 학습론까지, 여기까지를 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